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박용진 선수도 선거 지원 유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끝 장렬, 강북을은 빼고. 야, 너 하지마. 너 선거에 도움 1도 안 돼. 서울 강남과 영남 격전지에 집중할 계획 돌아다니지 마. 박용진 뭐 네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지 마. 표 떨어져. 이게 내가 무슨 강성 지지자나 이런 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당 행위입니다. 지 지역구 강북을 빼고 다른 지역 간다. 이거는 해당 행위를 출당시켜야 돼요. 안 그래요? 돌아다니지 마. 찌그러져 있어. 민폐야. 근데 겉에서 볼 때는 그 임종석 전 실장이나 박용진 총선 지원 유세 한다 이 모습으로만 봐도 민주당은 어떤 갈등이 봉합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자기가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 인기가 좀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욕 먹는 거야. 강북을이나 네 조직이나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민수 대변인이나 열심히 도와라. 총선 승리 위해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 지역은 안 돈대요. 네, 지금 노골적으로 검찰과 재판부가 지금 총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총선 12일 남았는데 총선 때까지 재판을 2번이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다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안 된다. 이런 재판이 참 이런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장홍숙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드디어 도주대사가 사퇴를 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호주 여행을 마치시고 임명된 지는 한 25일 됐는데 9박 10일간의 호주 여행을 마치시고 돌아오셔갖고 얘 왜 간 거니? 이종섭이 왜 간 거니? 뭐 9박 10일 호주 여행 간 거야? 호주에 열흘도 못 있고 9박 10일 외교 망신살에 결례에 왜 그러면 얘가 사퇴를 했냐? 이거는 결국 용산이 총선 패배의 공포. 그쵸? 이제 도주대사 런종섭이가 사퇴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늦었다. 그렇죠? 이미 이종섭 도주대사 사건은 이미 이번 총선에 다 반영됐다. 얘네들은 진짜 아마추어예요. 이종섭 문제는 이미 총선의 영향에 다 반영됐고 지금 총선에 반영되는 문제들은 의료 참사 거기랑 대파 참사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도 이미 런종섭 문제는 이번 선거에 다 반영이 돼서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쫙 올라간 거예요. 이제 와서 용산이 어떤 뭐 당의 요구를 들어준 척하면 늦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럼 민주당은 여기서 런종섭이가 사의했다 그래서 끝날 일이냐? 아니죠. 핵심은 누구예요? 윤석열입니다. 결국은 런종섭이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고 도망시킨 거 아니에요. 런종섭이 위에는 당연히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그쵸? 런종섭 바로 위에는 당연히 윤석열이잖아요. 응? 우리 지성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호주 세월호 촛불들께서 이번 이종섭 퇴출에 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 4월 3일날 출연합니다. 저희 엄청 울었어요. 영화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주당은 뭘 해야 되냐? 이제 쟤네들은 여기서 런종섭이 사퇴시키면 끝날 줄 알지만 아니죠. 이제는 쌍특검이죠. 런종섭이 사퇴했으니까 왜 불법적으로 출국시키고 왜 런종섭이를 고 최상병 사건에 외압 의혹이 있는데 도망시키려는지 쌍특검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민주당은 그래 사이 잘했어 이제 사건 특검 받자 하면서 민주당은 고 최상병 사건의 외압을 특검을 지금 하면 됩니다. 쌍특검 이제 밀어붙이면 되고
런정섭이 사의 표명에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범은 용산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주범은 용산입니다. 응? 결국은 이런 일이 있으면 윤석열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응? 당연히 여러분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격 떨어뜨리고 호주와의 외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9박 10일 호주 여행 갔다 오고 응? 이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냐. 윤석열 스타일 일이었으면 절대 사퇴 안 시키죠. 국힘당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누가 들고 일어났냐? 권영세, 친윤, 윤핵관들도 런정섭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응? 그러나 뒤집기는 늦었습니다. 응? 지금 뒤집기 늦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늦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할게요. 얘기하다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근 검사에 대해서 정관 예우인지 뭐니 난리를 칩니다. 조국 장관님은 정관 예우 아니다. 친문 정치인들이 무슨 정관 예우를 받냐? 막 이렇게 사실 지금 받아치고 싸우고 있는데 그 국힘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역시 범죄자 정당 대표답다. 조국을 범죄자로 하고 정당 대표답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받아치는데 야 우병우는 100억 받았어. 응? 우병우는 100억 받고 지금 이종근 검사는 거짓 허위사실 유포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전 때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이전 때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것 같이 지금 얘기해 갖고 하는데 없답니다. 그래서 이종근 검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즉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저는 하나 물어봅시다. 응? 범죄자 정당? 야 니들 왜 이 말이 안 통하는 줄 알아? 진짜 범죄자 김건희 수사 받았어? 한동훈이 수사 받았어? 말도 안 되잖아. 응? 지금 여러분들은 한동훈이가 종북 타령하다가 갑자기 세종시 성지다가 오늘 공식 선거 2일차 때 뭐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징징거리고 다닙니다. 징징 한동훈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제는 읍소하고 다녀요. 한 번만 지 믿어달래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했더니 이제는 한 번만 자기 믿어달라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징징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자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이준석이 키워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왜 그랬겠습니까? 응? 지금 국민의힘이 사지로 몰리니까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개혁신당과 단일화하려고 합니다. 개혁신당과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제가 그래서 절대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는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개혁신당을 키워주면 안 된다.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얘네들 결국은 국민의힘의 뿌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이번 선거에 당신들 1도 도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개혁신당은 일단은 거부를 했지만 결국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 받아들여줄게 뭐 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엄청 급한 거죠. 어제는 과격했다가 오늘은 징징 짰다가 그렇죠? 어제는 과격했다가 오늘은 징징 짰다가 지금 이런 현상이고 현재 여러분들 국힘당의 후보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특히 수도권 후보들이 대통령과는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한동훈에는 빨아대고 있어요.
지금 특히 국힘당의 장진영 후보 동작갑에서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와 붙고 있는데 한동훈에게 연일, 한동훈은 그래도 지네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런종섭이 문제 해결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 총선에서 이제 제대로 구도가 찾았냐? 아닙니다. 의대 참사, 대파 참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의료 참사가 결국은 이 나머지 시간이 결국은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여기저기서 아마 한동훈, 윤석열 선긋기가 시작될 것이다. 예, 지금 벌써 이제 징징대고 있는 한동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문석 씨, 양문석 후보 얘기 좀 할게요.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거 민주당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정면 돌파할 것인가 결단을 할 것인가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문석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 양문석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예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기 대출이에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2030 영끌로 집 샀던 사람들 있죠. 이게 거의 아빠 찬스, 사기 대출. 어떤 거냐면 지금 행안부에서 새마을 금고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양문석 후보가 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업자 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증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했어요. 이거를 대출을 해준 데가 어디냐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예요. 이 대출을 해줬던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터지고 있냐면 지금 한겨레에서 터지고 있어요. 저희도 기사를 보고 황당해하는 중이다. 아휴, 참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이게 2030들이나 이게 그 당시에 영끌한 사람들이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갖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강남이 투기 과열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강남이 투기 과열 지역이었는데 이 양문석 후보자가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샀냐면 잠원동에 삽니다. 강남 잠원동에 이 투기 과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사면서 15억 이상 아파트는 신규 메인 목적일 때는 그 당시에 15억 이상 나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가 않아서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게 큰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건에 맞지 않는데 대출이 나갈 수 없는데 이게 대출금 상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문석 후보가 잠수 탔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라고 속인 거예요.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결단할 문제지. 아유, 내가 이럴 것 같아갖고 내가 계속 경고를 했잖아. 양문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류한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내면서, 그쵸? 인류한이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내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쵸? 이미 지나간 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나간 일이에요? 특검이 거부됐다 그래갖고 지나간 문제입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진행형이에요. 그쵸?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진행형이에요. 김건희가 여러분들 소환돼갖고 조사받았어요? 응? 김건희가 여러분들 소환돼갖고 조사받았냐고요? 응? 제가 양문석 후보 문제가 양문석 후보는 돌파하고 싶겠죠. 근데
이게 조중동이 계속 떠들어대면 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잘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양문석 거기 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선 판세가 민주당 내로남불에 민주당 심판론으로 가면 그게 머리 아플까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인류한이가 이래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나간 일이다.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대요. 응?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대요. 그럼 조국은? 조국 가족을 건드린 게 누군데? 부인을 감옥에 보내고 딸을 고졸로 만든 게 누군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스스로 마피아를 인정한 거죠. 그쵸? 이재명 아들 건드리고 부인 건드리고 이 검찰 새끼들이 마피아라는 거죠. 그쵸? 인류한이가 김건희 위한다고 말한 게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동훈, 윤석열,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장관님 가족을 다 건드렸잖아요. 어? 마피아 새끼들이에요. 지네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투표도 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주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제 방송에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이번 오늘 방송은 지금부터 좀 집중을 많이 좀 해주세요. 알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요. 2022년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까지 올라왔나 우리가 이걸 복기를 해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의 정신에 맞는 개혁을 하려다가 그 대표주자가 조국이었고 그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 언론, 재벌, 수구 이 모든 카르텔이 작용을 해갖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쳤죠. 그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아는 사실이죠. 군사독재 전두환 박정희 정부 군사 이 쿠데타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리적 폭력이었죠. 그렇죠? 물리적 폭력이었죠. 그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검찰이 쓰고 있는 법리적 폭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민주당 앞에서 집회할 때 연설 중에 여러분들 지금 검찰이 법을 행사하는 겁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라고 했던 여러분들 연설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검찰은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응? 그거를 보면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아, 소리가 안 나요? 아, 미안. 표결을 찬성을 하니 반대를 하니 이렇게 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 새끼 앞에서 독립군 총사령관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당의 사람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찬성이니 반대니 표대거리를 할 게 아니라 169명이 중앙지검 앞으로 가갖고 부당한 영장 청구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요. 비명 증명 상관없다. 이재명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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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도 검찰이 영장을 친다고 하는데 비회기 때 치니 회기 때 치니 이거 갖고 논쟁하는 이 자체가 저는 민주당에 썩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을 치는 자체를 민주당은 싸워야 되겠죠. 죄 있는 사람에게 영장을 쳐야 되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증거를 제시할 때 검찰이 소환하고 영장을 치는 겁니다. 영장 치는 자체가 야당 탄압이고 이재명 죽이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네 당대표 영장 청구되면 표결을 찬성을 하니 반대를 하니 이렇게 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니 윤석열 새끼 앞에서 독립군 총사령관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당의 사람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찬성이니 반대니 표대거리를 할 게 아니라 169명이 중앙지검 앞으로 가갖고 부당한 영장 청구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요. 비명 증명 상관없.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제가 진짜 이게 1년 전인가 2년 전에 했던 거예요. 국회? 검찰이 지금 권력을 쓰는 거예요? 이 검찰은 얘기입니다. 폭력을 쓰는 거죠. 그것도 무자비한 폭력을 쓰고 있죠. 폭력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 되죠. 그게 방탄이에요? 정당방위죠. 검찰이 쓰는 폭력은 정당한 권력입니까? 민주당이 방탄을 두려워하는 자체가 검찰의 폭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은 정당방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영장 청구하냐라고 다 같이 목소리를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또 방탄 소리 들을까봐 중도층 다 떠나갈까봐 이재명을 검찰의 아가리에 넣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들 지키지 못하고 내 가슴에 달고 있는 배치가 무슨 소용이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지지자들 다 떠나고 더 이상 민주당은 희망이 남지 않는데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는데 이재명은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권력이에요. 미래의 권력을 포기하는 정당은 절대 에스콘 정당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꼭 투표합시다. 방탄국회? 검찰이 지금 권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 영상이냐면 1년이 넘는 영상이에요. 제가 검찰의 이 지금의 법 집행은 폭력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그렇죠? 계속 폭력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게 1년이 넘은 연설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우리가 군사 독재 정부에서는 물리적 폭력을 당했죠. 그렇죠? 물리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언론과 함께 지금 법리적 폭력을 하고 있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투표도 투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저거 다 여러분들 쇼스로 가면 있습니다. 응?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하죠. 이 검찰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선거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도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검찰 독재 입으로는 비판하고 윤석열 부정평가는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부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검찰 독재의 종식은 결국은 우리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투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로도 투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가 멀리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늘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하죠.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뽑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뽑는다. 사실 여러분들 민중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뽑지만 결국은 국힘당 새끼들은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민중의 지배자죠. 투표 때나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표 달라고 떠들지만 결국은 민중의 지배다. 그리고 민중의 수탈자들이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민중은 외면하고 재벌과 기득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우린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리인이 아니라 수탈자를 뽑고 우리에게 지배자를 지금 뽑는 그게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놈들을 뽑아야 되는데 민중을 봉으로 아는 국힘당 새끼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나라가 이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국회나 이 여의도에 이 나쁜 놈들 많죠. 제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민중들은 못 배우고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못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보다 이 나라의 가장 위험한 놈들은 뭐냐면요. 배운 자의 어리석음이에요. 바로 그게 대표적인 게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배웠다고 하는 놈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이 배운 자라고 얘기하는 새끼들이 이 어리석음이 결국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더 무서운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검찰 출신들의 서울 법대 나온 새끼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무서움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왜 그러면 국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고 총선이 민주당이 점점점 유리한 고지를 밟냐면요.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 부정평가가 결국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윤석열 부정평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여당 심판론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뭘 잘해 너무너무 잘해갖고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의 런종섭 사태, 그 다음에 대파 참사, 의료대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용산발 리스크가 쌓이면서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올라가면서 여당 심판론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지금 이런 선거의 판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불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저는 조국을 까는 게 아닙니다. 조국 돌풍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요. 조국 돌풍이 결국은 뭐 민주당의 비례 투표를 뺏어가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갈라치기라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민주당의 지역구의 30석에서 50석을 사실상 역전을 시키는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례대표도 민주당이 1등을 하고 조국 혁신당이 2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에 박은정 검사를 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은정 사퇴하라.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응?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조중동이 일제히 박은정 후보의 문제도 아닌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검사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박은정을 날리려고 하냐. 박은정은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애킬레스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박은정 검사가 국회에 들어가면 윤석열을 감찰했던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쵸? 가장 두려운 존재이니까 제거하려는 거예요. 박은정 검사는 법무부에서 윤석열을 감찰했던 사람이에요. 어? 지금 민주당이 조국 신당 때문에 비례대표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박은정을 공격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자고요. 조중동이 공격하는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적어도 조국 혁신당은 우리의 아군이고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연대해야 될 동지잖아요. 응? 그쵸? 조국 혁신당이 우리의 적이에요? 아니죠. 조국 혁신당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반윤석열 세력들, 반윤석열 전선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은 투표는 민주당의 비례에다가 하더라도 13번에다가 몰빵을 하시더라도 절대 조국 혁신당을 저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의 농간에 이끌려갖고 박은정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응?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리아 같은 철면피는 조중동이 까지 않겠어요? 박은정은 위험하니까 까는 겁니다. 박은정은 조국 혁신당에 윤석열의 가장 에클레스근을 쥐고 있는 핵심적인 사람이라서 조중동이 반드시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같이 싸워줍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관예우라는 친문 정부에서 있었던 검사들이 무슨 정관예우를 받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잡고 있는 검찰 시스템과 사법부인데. 이번만큼은 같이 싸워줘야죠. 왜 저런 쓰레기 짓을 해도 리아 사태가 조국 장관님, 조국 혁신당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저런 리아 같은 철새 정치인들은 왜 조중동이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거든요. 안 그래요? 리아 같은 애들은 이명박 만세 외치고 박근혜 만세 외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하나도 겁나지 않으니까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이번만큼은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검사는 다른 정당의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가장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윤석열을 감찰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날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가세해서 박은정을 욕하거나 박은정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여러분들 조국 혁신당의 문제 엄청난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국을 원망할 게 아니라 조국과 함께 지금 조국 혁신당을 우리가 저주를 해서 민주당 비례를 살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민주당 당원이면 당연히 민주당 찍으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는 일은 그거는 방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조국 혁신당이 들어서고 나서 제가 오늘 데이터를 다 봤어요. 데이터를 다 검색을 했는데 얼마나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중도층을 끌어들였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국 혁신당이 여러분들 왜 돌풍이 일어났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이번에 혁명적인 공천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조국이 정치에 데뷔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많은 이번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수박들이나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조국이 이번 총선에 나올까봐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국힘당이나 저쪽에서는 조국 나오면 땡큐라고 했죠. 여러분들 조금만 복귀해 봅시다. 그쵸? 조국 나오면 땡큐다라고 떠들던 인간들은 국힘당이었고 조국이 나오면 두려워하는 게 사실상 우리 민주진영이었어요. 근데 왜 조국 장관은 보란듯이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 됐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조국 신당이 창당될 때 여러 가지 민주진영에서 알게 모르게 조국 정당 창당하면 안 된다는 소리들이 제 귀에도 들어왔는데 굉장히 민주정당의 큰 어떤 파일을 봤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했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의 원인이 뭐냐? 선명성이에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민주당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국 혁신당이 바로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명성이야말로 여러분들 조국 혁신당이 가장 인기가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호남이에요.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40%가 넘어요. 왜? 호남이 가장 야성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진작 저렇게 해불었어야 되는데 내가 참 답답했구만 이러면서 윤석열은 3년이 너무 깁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 말에 가장 호남 지지자들이 열광을 했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여태까지 그 답답했던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는 늘 강성 취급만 받았던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조국이 저런 면이 있었어? 그쵸? 조국이 저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말을 대신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첫째,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선명성이 있었다. 그런데 반해서 민주당은 그 전에 조국 신당이 창당되면 민주당까지 나쁜 효과가 일어나서 조국의 강에 같이 빠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아쉬운 게 좀 민주당이 좀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수십 번 얘기했죠. 조국 장관님 민주당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조국 장관님 민주당 너무너무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민주당은 조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은 스스로 포기하고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을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조국의 강은 민주당이 만드는 것이다. 조국의 강은 민주당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중동 무서워서 조국을 멀리하는 민주당 비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국 장관님이 만약에 민주당 선대위, 선대본이나 비례에 참여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기는 더 있고 민주당 비례에 좋은 영향은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조국 장관이 말을 편하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게 조국의 강은 조중동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그 늪을 파고 들어갔다라는 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에요. 의외의 성과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조국의 선명성에 우리 민주당 지지들이 열광을 했냐. 4050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4050 그 당시에 20대 30대들이 얼마나 강성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열성 지지자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가장 있는 게 민주당의 가장 핵심 코어 지지층은 40대 50대예요. 이 지지층들이 결국은 수도권과 호남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선명 야당론에 많이 지금 지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 좋은 영향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무당층이 되게 많다 그랬죠. 무당층이 많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윤석열은 싫어. 근데 분명히 이재명도 싫다는 층이 꽤 있었어요. 거의 2년 내내 양비론을 펼치면서 민주당도 기득권이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기득권이다 라고 하면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이번에 찍을 정당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찍을 정당이 없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준석에 쏠깃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준석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을 만든 원죄가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원죄가 있는 거는 당연히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이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의 지지율이 거의 10%를 조국 혁신당이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중도 확장이 늘어난 거예요. 왜 여기서 중요하냐? 조국 혁신당의 메시지가 뭐죠?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렇게 처음부터 슬로건을 걸었었죠. 한마디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국힘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고 하면서 이번 투표를 안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보면서 투표를 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지역구도 찍게 되죠. 그쵸? 이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이 비례 마음에 들어서 투표장에 갔는데 당연히 그러면 어딜 찍겠어요?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열세 지역이 경합지역으로 바뀌었고, 경합지역이 역전을 하면서 민주당이 중도 확장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본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를 보시면 왜 민주당이 갑자기 열세 지역이 경합지역이 되고 경합지역이 역전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투표 안 하려고 그랬던 중도층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여론조사를 꼼꼼히 살펴봤더니요, 중도층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정당 1위가 바로 조국 혁신당이에요. 진짜로. 지금 중도층에서 여러분들
중도층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조국 혁신당이 1등, 그 다음에 2등, 그러니까 더불어 비례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3, 중도에서 국민의힘이 28, 이거는 저거구나, 전체적인 거고, 중도층에서도 여기 있구나, 중도층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중도층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게 1위를 달린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투표를 할 때 그러면 민주당은 지역구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명 외쳤던, 그리고 왜 호남에서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의 인기가 있냐,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치라는 게요, 호남은 그래도 임종석이나 나름 여태까지 호남의 그 어떤 민주당의 어떤 주류가 누구였어요? 친노, 친문, 그리고 호남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거의 혁명적인 공천이 일어났죠. 호남도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민주당 비례는 별로 찍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랬는데, 선명성을 강조하니까 호남의 지지층들이 대거 조국혁신당에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중도층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33.1, 중도에서만 국민의힘이 26.3, 더불어민주연합이 19.3, 중도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거의 52.4예요. 국힘당을 26%로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역구 선거에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중도에서 반 이상이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 중도가 지역구를 찍을 때는 민주당으로 이 표가 간다는 거예요. 중도가 지금 국힘당을 26%밖에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민주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구 30석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합시다.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솔직히 조국 장관님이 정치 데뷔를 하면 걱정 많이 했죠. 그렇죠? 조국 장관님 혹시 정치 데뷔하면 또 내로남불이니 뭐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조국 장관님이 막상 정치를 데뷔를 하니까 이름 말보다는 돌풍을 일으키냐? 왜 그러면 중도는 조국을 지지하는 것일까? 중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당도 아니고, 만약에 중간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은 이미 죗값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조국은 죗값을 받은 거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오히려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고 오히려 내로남불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 조국 장관님은, 정경심 교수님은 실형을 받아갖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살았고, 딸은 거의 모든 학적을 포기하고 입시비리라고 하면서 사실상 모든 죄값을 치르고 있고, 조국 장관님은 얼마 전에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의 반응이 이렇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조국이 파렴치하고 문제 있다라고 수사했던 놈들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조국은 내로남불이라면서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떠들었는데, 조국은 누가 봐도 지금 혹독하게 죄값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던, 특히 여러분들 왜 윤석열이,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왜 그러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대선 후보까지 윤석열이가 되는 과정을 보면 뭐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그랬죠. 윤석열 박수 쳤던 저 수구 세력들은 뭐예요?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조국을 수사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해 줬었잖아. 그렇잖아. 윤석열이 확 뜬 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강골 검사니 공정한 검사니 상식적인 검사,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근데 이놈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야, 니네가 조국은 저렇게 수사해놓고 왜 김건희는 수사 안 해? 하면서 한 번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쵸? 앞뒤가 안 맞잖아. 왜 니들은 한동훈 너는 왜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 안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했잖아. 한동훈 네가 법무부 장관인데 왜 살아있는 권력은 이번에는 수사 안 해? 지네가 내로남불에 걸리는 거예요. 그쵸? 누가 봐도 한동훈,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수사해갖고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박수를 받았는데 왜 니네가 권력 잡으니까 왜 한동훈 너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수사를 안 해? 이게 되는 거니까 그 누구도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이가 조국 장관이 나서서 한동훈과 윤석열을 비판하면 할수록 상식과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조국 장관은 누구보다도 탈탈 털리고 혹독한 재가를 치렀다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잖아? 누가 봐도 조국은 사면 받았나, 조국은 내로남불이냐 이 소리 안 하잖아. 조국의 내로남불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저 때는 다 입시 저렇게 했는데 누가 봐도 일반 중도가 봐도 조국은 입시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크게 난리 쳤는데 그거에 반해서 더 혹독한 어떤 고초를 겪었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중도가 돌아선 이유가 뭐냐?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바로 조국인 거예요. 그래서 조국에게는 사람들의 연민의 적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쟤네가 얘기했던 살아있는 권력 중에서 유일하게 처벌받은 게 조국인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가, 살아있는 권력 한동훈이가 얘네가 처벌받았어요? 아무도 처벌 안 받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 한동훈, 살아있는 권력 국힘당의 나국상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처벌받은 사람은 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은 쟤네들을 얼마든지 비판하고 쟤네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윤석열이가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미 여러분들 조국은 명예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장관이 이번에 정치에 데뷔할 때 조국이 명예가 있었습니까? 자녀는 세상에 알려진 대로 입시비리라고 하면서 온갖 조중동의 포화와 모든 언론에서 조국 그 가족을 멸문지화시켰고,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감옥까지 갔다 온 교수가 됐고, 그의 동생은 사학의 비리라고 하면서 실형까지 살아갖고 갔다 오고, 누가 봐도 조국은 혹독한 살아있는 권력의 희생양이었고 그 사람은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죠. 조국 대표는 유일하게 처벌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처벌받은 내로남불이 처벌받지 않는 내로남불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닿는 겁니다. 조국 장관에게 내로남불 하면서 얼마나 4년 동안 공격을 했어요. 처벌받은 내로남불이야. 조국은 처벌받지 않는 내로남불들에게 너희들은 왜 수사받지 않냐? 한동훈은 왜 휴대폰까지 않냐? 김건희는 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지 않냐?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응?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정의 가치가 없는 거죠. 진짜 누가 봐도 중도가 봐도 조국은 처벌받았잖아요. 이게 먹히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중도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국힘당이 반타작을 합니다. 국힘당 비례정당이 최하 45%까지 가요. 1대1로 붙으면 최하 국힘당이 40%까지는 넘어가겠죠.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 비례가 이제 따라잡고 있어요. 민주당 비례가 이제 다시 1위를 탈환을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중도를 끼안고 민주당이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 비례 플러스 조국 혁신당 행을 했더니 50%가 넘어버려요. 50%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힘당 국민의 미래라는 이런 위성정당을 30%대로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 미래 여기저기 조사해봐야 절대 40% 나오는 데가 없어요. 30% 초반대 나오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목표를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30%로 막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얘네 몇 석을 가져가냐면요, 46석 중에서 3, 42, 36, 18 14석까지 가요. 그쵸? 46석 중에서 국힘당 비례가 14석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민주진영에서 32석을 가져와요. 대박이죠. 그쵸? 국힘당을 30%대에 우리가 묶기만 하면 46석 중에서 국힘당이 14석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32석을 민주세력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조국 혁신당을 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비례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갖고 조국 혁신당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조국 혁신당이 중도 확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도 1번을 투표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쵸? 절대 조국 혁신당은 우군이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공격하거나 박은정 사퇴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게 지금 조중동과 국힘당의 이번 선거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이탈하지 않고 민주당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권리당원들은 무조건 1번, 3번에다가 투표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조국 혁신당은 외연 확장을 통해서 중도와 지금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표를 받아갖고 15%, 20%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비례 연합이 30% 정도 나오고, 조국 혁신당이 한 20%, 25%까지만 따라와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치면 5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비례도. 민주당이 국힘당과,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 혁신당 합쳐서 55%를 만듭시다. 제 목표가. 조국 혁신당은 중도 확장을 통해서 지역구 선거에서도 민주당에게 좋은 영향이, 왜 중도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윤석열 꼴배기 싫고 이재명도 꼴배기 싫다 그래갖고 자칭 무관심층이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국 혁신당에 처벌받은 내로남불 하면서 윤석열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오면서, 지역은 그러면 어디 찍어야 돼? 1번 3번이래, 1번 9번이래, 그러면서 1번에다가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박은정은 꼭 지켜야 돼요. 리아 같은 저런 인간 말종의 정치인들,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여러분 유권자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과거에 내가 이명박을 지지했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참 너무 몰랐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렇게 이명박근혜 만세 부르다가 문재인 지지 대세에 편승해서 박근혜 탄핵당하니까 문재인 지지하다가, 문재인 시대 끝나니까 이재명 지지하다가, 물론 문재인 정계 은퇴했으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거는 자연스럽죠. 저는 거기서 멈췄어야죠. 이재명 지지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조국 신당이가, 이런 리아 같은 애들은요 절대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만간 하나 공개할게요. 리아가 다스베이다 출연해서 저한테 남긴 문자가 있더라고요.
오빠 다스베이더 출연하고 나서 앨범 378개 나갔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갔겠죠. 응? 리아는 1000개만 팔아도 2천만 원입니다. 그쵸? 몇 개를 팔았는지 공개하지 않아요. 제가 팔아준 것만 해도 200개 이상 됩니다. 우리 시민들과 현장에서 팔아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팔아준 것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1400만원 대출 받아갖고 1400만원 대출 받아갖고 지 앨범 제작했다 그랬죠. 재료비도 나오지 않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다스베이더 한번 출연해갖고 400개가량 팔렸어요. 그리고 잠수 타고 있는 리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지금 여러분들 양문석 후보 문제는 당대표에게 맡깁시다. 제가 우려했던 게 좀 터져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양문석 후보 문제를 우리 안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 괜히 우리끼리 또 분열이 됩니다. 알겠죠? 양문석 후보 사퇴니 아니 버텨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무공천을 해서라도 우리 그 세종감 날리는 거 봤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국힘당과 조중동이 조국 신당은 박은정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영훈 후보와 양문석 문제로 화력을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버티라 마라 이거 얘기하지도 말자고요. 버티라 사퇴해야 된다 이 자체가 또 분란의 소지가 되니까 그냥 이재명 당대표에게 맡기자고요. 알겠죠?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퇴시켜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 자체를 얘기하지 말자고. 알겠죠? 그 자체를 얘기하지 말자고. 버텨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 다 민주당을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저들은 더 파람치한 짓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사퇴해야 되냐? 응? 그러면서 버텨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양문석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악영향이 갈 경우에는 전체 총선이 어려워진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지지자들은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나오듯이지 그거에 따르자고요. 응? 우리가 양문석 얘기를 안 해도 조중동이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국힘당이 화력을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밀어붙여 이런 얘기 자체를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응? 박은정을 날아가면 윤석열이 가장 좋아합니다. 박은정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들고 있어요. 윤석열 감찰 자료요. 윤석열 감찰 자료를 검찰이었기 때문에 풀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박은정 손에는 윤석열 감찰 자료가 정치인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 당시에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감찰 자료를 못 푼 거예요. 이제 박은정이 국회의원이 돼서 조국 혁신당 당 차원에서 윤석열 감찰 자료 최은순 문제부터 김건희 문제까지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박은정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박은정 남편 무슨 정관 비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땐 같이 싸워줘야 돼요. 그게 아군을 지켜야지, 우군을 지켜야지 아군도 사는 거예요. 아군을 지켜야지 우군도 사는 것이고요. 제 말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더 힘이 세잖아. 민주당 지지자들이 힘이 세면 박은정 얼마나 아까운 검사입니까?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윤석열에게 감찰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결국은 그러면 우군이 결국 나중에 아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권리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는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례도 민주당 찍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관리당원이기 때문에 저는 1번, 3번을 찍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응? 절대 여러분들 우리 우군이 공격당할 때 혹시나 민주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안 나올까봐 같이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알겠죠? 네, 오늘 긴급 심층 분석. 왜 저들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을 죽이려고 하냐?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지역구 민주당을 찍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가 없잖아. 응원해 주자고. 우리만이라도 민주당 몰빵을 하면 우리는 30%는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외연 확장해갖고 민주당 파이가 커졌잖아. 엄청나게. 이건 중도 확장 눈에 보이잖아. 개혁신당 이준석 3%밖에 안 나와. 처음에 15% 나왔어. 개혁신당 15% 나왔던 게 전부 조국신당으로 간 거예요. 그쵸? 민주당 비례 연합이나 민주당의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왜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요인이냐?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 부울경에서 지지,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저는 딴 거 없고 윤석열만 끌어내리자고. 모든 민주 세력들이 이번 총선은 바로 투표도 투쟁이다. 다음 주면 여러분들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이 시작되죠. 투표도 투쟁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장 안 갈 것 같은 사람들은 꼭 그날 약속을 해서 만난 다음에 끌고 가세요. 오늘 나랑 점심 먹자. 회사원들 점심 약속한 다음에 끌고 가고 투표시키십시오. 바로 그게 여러분들 투쟁인 거예요. 알겠죠?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